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이 정말 적은데 언제 내 집 마련을 하지? 꿈도 못 꾸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월 수입이 70만 원이던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서울 아파트를 사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리얼하게 아이 엄마께서 자신의 그런 사연들을 구구절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둔 책이에요. 월 수입이 70만 원인데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텐데 정말 그 임대주택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저도 놀랐거든요. 저의 친언니가 주택공사 LH에 다녀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 이런 주거복지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 정말 힘든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LH 같은 곳들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은 집에 사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 복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요청을 해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내 집 마련도 힘든데 무슨 애를 낳고 살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임대주택과 나라의 복지 시스템들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길이 있다는 거, 그 상세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당첨 이력이 SH 장기안심제도, SH 구로구, 이펜하우스 일반 전용, SH 국민임대, 연지타운, 천왕위지구 연지타운 신혼우선, SH 장기전세 연재타운 일반 전용, 이렇게 마곡지구 마곡 엠벨리, LH 59형 예비자, SH 서초구 반포 신혼부부 우선 신규, 이렇게 정말 많이 당첨이 되셨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싶을 텐데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소개는 못 드리니까 흥미로운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홍익대 서울 캠퍼스 경영학과에 들어갔대요. 근데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고 도저히 나는 이 경영학과 수학을 못 따라가겠다 라고 해서 대학생 신분으로 다시 수시에 도전을 했고 다 떨어졌는데 한 군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하셨다고 해요. 되게 좋은 학교죠. 여기를 간 이유는 학비가 싼 곳에 가면 조금이나마 아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스토리로 갔다라고 학교부터 딱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오픈을 해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월세 10만 원짜리에 들어가서 저축도 못하고 한 달에 70만 원 벌고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저축을 했겠어요. 이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최소 2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청약 저축 꼭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월세 내는 것도 이제 보증금이 오르고 하니까 힘들어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지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얼마 버냐? 70 정도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장애인이세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완전 취조를 당했대요. 정말 그 수모를 겪고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갔는데 그렇게 취조를 당했는데 부모님이 자가 소유자면 그들이 부양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동사무소 레벨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정말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아는 언니,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 이 언니 덕분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처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계기로, 이 책을 계기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내가 하게 되고 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는 언니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해서 갔더니 옆에 시프트가 됐다. 20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이다. 근데 이걸 하려면 신혼부부 3년 이내에 2자녀면 당첨이 가능하다. 요즘 세대 어떻게 애를 둘 낳아요 하는데 20년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그것도 새 아파트에 살게 해준다? 정말 큰 거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동안 모은 돈은 사실상 집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살게 해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애를 둘을 낳을까 말까 하던 사람이면 이런 혜택이 된다면 둘을 낳을 만한, 정말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언니네가 서둘러서 둘째를 가진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런 이유로 애를 갖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그러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있거든요. 저는 이 시프트는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애를 가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애 하나인데 정말 월세 보증금 만드는 것도 힘들고 계속 이사 다니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돼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새 아파트에 깔끔한 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키우는 게 더 가족의 그런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듣고 이제 본인도 그런 제도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제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고 일단은 주 2회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 하러 갔다 오면 막 애가 젖 기다리느라 막 하루 종일 애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고 하루는 시댁 하루는 친정에 애 맡겨놓고 주 2회 알바를 한 건데 소득 7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근데 그러고 오면은 애가 막 하루 종일 굶어 있고 젖도 다 못 끊고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나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나도 그렇게 좀 안정적인 집에서라도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SH공사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출퇴근길에 뭐 나오는 거 없나 보는 걸 일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SH공사, LH공사 이런 데 임대주택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재테크 사이트라든지 돈을 모으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홈페이지에 드나드시고 또 책을 읽고 이러는 활동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들도 돈 모으는 방법 관련된 영상들 다 정주행하시면서 정말 그런 마인드셋을 이 뇌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런 제도들을 정보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분이 이 시점에는 내년까지 어떤 변화가 없다면 남편하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다짐까지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70만 원 벌어오고 애는 막 저 찾고 있고 월세 10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보증금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책까지 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신혼 때 맞벌이 할 때 고정비용 나가는 생활비 월 수입의 50% 넘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제된 삶의 규모를 미리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부가 많이 다툴 수 있다. 계속 둘의 소득이 유지되기 힘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조언들도 해주고요. 이제 그 사이트에 드나돌다 보니까 장기 안심 주택 안내글을 보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의 전셋집에 대해서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대요. 무이자면 대출 받아야죠.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당시에는 또 전세 내주는 집주인들이 되게 싫어해서 고생을 했다고 그런 세부적인 어느 아파트였고 뭐 집주인이 어땠고 이런 사연들도 다 써져 있어요. 소득은 안 따지는 곳도 있긴 한데 모든 임대주택의 필수 조건은 무주택자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일부러 무주택자인 경우들도 있대요. 어떤 임대주택은 현금 자산을 아예 안 봐서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약통장을 잘 해놔야 그거를 활용해서 뭐 분양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주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적금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본인이 그거를 당했대요. 그런 거 말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활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청약통장은 분양주택에 당첨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장기전세에 당첨됐었다고 해서 청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주택, 장기전세 이런 거 했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분양주택에 당첨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장기 안심주택에 대해서 4,500만 원 무이자 대출에 당첨이 됐고 그 과정을 힘들게 겪었는데 전셋집 알아보느라 엄청 힘들었다. 여기저기 보러 다닌 사연들을 다 써두셨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2년을 벌긴 했는데 2년 뒤에는 또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2년 뒤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될 수 있고 전세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걸 알아봤다고 해요. 뭐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 소득이 몇 프로 수준일 때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도 나와 있어요. 개인에 대한 그런 경험담은 굉장히 리얼하게 쓰여 있는데 또 정보들도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상황에서 남편은 도움이 1도 안 됐다. 이런 리얼한 스토리도 있고요.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전세금 포함해서 자산에 제한이 있는 유형이 있고 월소득에 제한이 있는 유형이 있고 자동차가액, 출고시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한 자동차 얼마짜리 있냐를 보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제한이 거의 없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며 해당되는 임대주택도 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여러 번 넣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구조이다. 향후 분양주택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분양주택 제도에서 1순위가 되려면 대개 청약 2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넣는다고 치면 2년 이상 10만 원씩 넣어두면 좋겠죠. 이게 또 점수가 있다 보니까 제 지인도 보면 저희의 나이대에 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아빠 걸로 아빠가 계속 넣어놨던 청약통장으로 아빠의 명의로 분양받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딸 명의로 바꾸는 작업 그러면서 세금 내고 하더라도 그게 플러스인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임대 1순위 6점. 당시 첫 점수였대요. 본인이 신청한 곳의 경쟁률이 5대1이었는데 1순위가 8점 컷이었고 예비번호를 부여받았었다. 이렇게 예비번호를 받은 것 자체도 본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과 뭔가 노력을 했는데 당장 된 건 아니어도 예비번호를 받았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로구 천왕 2지구 공고를 기다리면서 3년 이내에 자녀 1명으로는 당첨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3점을 추가할 프로젝트, 둘째 갖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일반 공급에 3점이 플러스되는 둘째 아이의 태명을 3점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애기 태명을 이런 걸로 짓는다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근데 그 3점이 덕분에 정말 복덩이였고 딱 그 공고일 전날에 찾아와서 임신진단서 받았고 덕분에 4인 가족을 이루어서 소득기준도 커트가 올라가서 더 상황이 좋아졌고 우리 가족이 새 집에 살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임신 기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첫째 임신 기간은 온통 회색빛이었는데 둘째 임신 기간은 커피 브라운색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의 임신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했던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때 사 먹었던 적이 거의 없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거 먹고 싶은데 사다 줄 수 있어? 이 말을 한 번도 못해서 약간 서러움이 남아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계시니까 정말 정보력이에요, 요즘엔.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신도림에서 코엑스까지 전철을 타고 오가면서 알바를 했대요. 일주일에 2회 시급 7,500원 받는 의료회사 사무보조 일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무슨 둘째를 가져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양가에도 비밀로 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첫째를 굶길 수 없으니 첫째를 먹이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공기업에서도 일했던 내 과거를 누가 아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가 물어봐도 내 얘기는 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멘트도 공감이 가실 거예요. 누구한테 내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상황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열심히 정보들을 찾으시고 또 내가 액션을 취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니까 너무 그 슬픔, 우울함에 빠져들지 마시고 발버둥 쳐보시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복사기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살았을까? 학비 내주고 빚까지 내서 교환학생도 보내주신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면 죄송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데 여러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기쁨이 더 컸기에 하루에도 10번 넘게 구겨지는 자존심과 낮아지는 자존감을 참아가며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견디고 또 견뎠다. 둘째가 만삭이 될 때까지 의류회사에서 세무조사 보조일을 한다고 서류 박스 나르고 했던 경험은 스펙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자산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구로구 천왕 2지구의 연지타운 1단지, 2단지를 고민했다 라면서 조감도도 여기 그려놨고 고민하던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한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 딴 데에 넣었으면 됐는데 내가 넣은 데서 안 된 거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서류 제출 안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서류 제출했던 거 그거 찾아서 막 SH 국민임대팀으로 쳐 들어가서 그 직원이 실수를 해서 내가 보낸 서류가 반영이 안 돼서 당첨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집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막 그 직원 찾아가가지고 막 고생한 사연들이 다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49형 복도식이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도 첫 번째 집은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는 오래된 아파트에 산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해요.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마다 그 차 다 상하고 이제 추울 때는 배터리 나가는 거 흔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나은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지만 지하 주차장은 있는데 엘리베이터랑 연결이 안 돼 있고 입구가 따로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데 이제 그런 데서 살다가 엘리베이터로 바로 지하 주차장에 갈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좋은 데부터 시작을 해야 현재 상황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집에 사는 거에 엄청나게 지금 산지 좀 됐는데도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유, 이 정도 집에 사는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기존 집을 빼지 못해서 기존 집 전세 만료가 딱 그 이사 시점이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 집의 거를 못 빼서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이런 데에 입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대요. 근데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에 대한 대출권을 다루고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꼭 시도해보아야 할 루트이다. 이런 꿀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국민임대 49형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둘째가 커가면서 이제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방 3개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서 SH공사의 홈페이지를 다시 또 즐겨 찾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고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었다. 버팀목 대출을 확인도 해봤다고 하고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현재 연소득 6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대출은 정말 0.1%가 정말 크거든요. 버팀목 일반 대출,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빚지기 싫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집을 빚 없이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적절하게 빚을 활용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게 전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이자 조금 내는 게 좀 더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애를 둘 보다 보니까 첫째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신생아한테도 전염이 돼서 100일이 안 됐는데 폐렴에 걸리고 너무 힘들었던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입원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18개월이 될 때까지 13번 입원을 했었다. 한 달에 일주일은 병원에서 지냈다. 그때 첫 병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때 어떤 분이 999에 영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라면서 알려줬대요. 그동안 남편이 4대 보험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해와서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도 정부 보조 산후도우미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월 70만 원을 벌면서도 의료보험료 9만 원씩을 내야 했던 슬픈 기억이 있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월소득 얼마 이하 가정에 12개월 이하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를 1년에 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해서 입원비 자료 들고 가고 다음 달에 일괄로 50만 원 지급을 받았다. 복지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처음 진하게 느꼈다. 그 제도 덕분에 의료보험 차상위 제도를 알게 되었다.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시 차상위 요건은 4인 가족 월수입 220 이하 총 재산액 전세금 포함 1억 3,500만 원 미만. 당시 가정은 차상위가 되었고 차상위가 되면 그 병원 약국 갈 때 서류에 의료보호라고 표기가 된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1,000원만 내고 약국에서도 500원만 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병원을 제2의 집처럼 드나들던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라 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주위에서 정말 아이 키우면서 소득이 별로 없고 힘드신 분들께 이런 정보 공유해주세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차상위 계층의 수혜들을 본인은 정말 다 이용했대요. 심지어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에 가산점 3점을 받고 재개발임대 가산점 4점을 받게 됐다. 그리고 SH의 공고문이라는 공고문은 죄다 다 봤대요. 근데 그러다가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3점이 추가가 된다. 제조업이면 된다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점수가 추가됐다고 해요. 차상위 3점, 제조업, 중소기업 3점. 심지어 이직을 하려 하니 이게 떨어질 수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7점을 가지고 마곡지구까지 가게 된.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걸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점프를 해서 SH 행복주택, 서초구 반포, 신혼부부 우선
조선이라는 곳에 대서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처음보다는 자립에 가까운 상태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분은 마곡지구 장기전세 주택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돼서 그냥 구입을 했고 지금 그분의 자산은 3배로 늘었다. 인생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걸 보면서 와, 이런 식으로 나라의 복지를 활용할 수 있구나 싶었고요. 그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집값은 너무 비싸. 내 집 마련 힘들어. 전세조차 힘들어.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임대주택과 나라에서 제공이 되는 내용들, 복지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 실제 이런 정보들은 막 카페라든지 기사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모든 것은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 단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직접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출판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15권의 책을 협찬받기로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당첨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어떤 다른 책보다도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이 있고 임대주택을 풀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 책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책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분의 철학이 담겨있기는 하나 임대주택 100% 활용 방법이라든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던데 돈이 아깝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목 감기가 덜 나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이 저자분께서 확인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임대, 장기전세, 마곡지구, 행복주택, 민간분양까지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나의 주거공간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